그대여 나와 함께 살며 내 사랑이 되어주오. 그러면 우리 둘은 온갖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어. 이 구절 청취자 여러분도 어디선가 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매혹적인 초대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구절로 시작하는 크리스토퍼 말로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The passionate shepherd to his love. 우리말로는 그의 사랑에게 보내는 열정적인 목동의 노래 정도로 옮길 수 있을 텐데요. 16세기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시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시의 형식이라든지 또 그 안에 담긴 주제들, 그리고 이게 쓰여진 시대적 배경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시에 대한 아주 유명한 답시가 있잖아요. 그 답시에 대한 분석도 있어서 이 두 시가 서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400년도 더 된 이 목가적인 사랑 노래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될까? 그냥 아름다운 노래라서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아주 황홀한 낙석부터 또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또 날카로운 반박까지 이 시와 관련된 여러 겹의 이야기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시를 이해하려면 그 목가시라는 장르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에 잘 나와 있던데 16세기 영국 르네상스 시대에 꽤 유행했던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목가시. 그 도시의 복잡함이나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자연 속 전원 생활의 어떤 아름다움, 즐거움 이런 걸 좀 이상적으로 그린 시들을 말하죠. 아, 이상적으로 그린 거군요. 현실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마렐로의 시가 바로 그 목가시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면서도 약간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실제 농촌의 힘든 노동이라던가 그런 현실적인 면은 거의 없고요. 대신 완전히 이상화된 자연, 아름답고 풍요롭기만 한 자연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네네. 양측이랑 그의 연인이라는 설정 자체도 뭐랄까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마렐로는 아마 사랑해주는 순수한 기쁨, 낭만적인 환상 이런 걸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배경만 예쁘게 그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이상화된 자연은 사실 목동이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아주 정교한 설득의 무대가 되는 거죠. 아, 설득의 무대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시의 진짜 초점은 풍경 묘사 자체보다는 그 목동이 연인에게 늘어놓는 그 매혹적인 제안들, 그러니까 그의 주장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안들이 정말 듣고 있으면 누구라도 넘어갈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정말 온갖 감각적인 약속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네.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채운 침대는 기본이고 언덕, 골짜기, 숲, 들판의 아름다움을 같이 즐기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최고급 양털로 직접 짠 가운, 또 따뜻하게 안감을 댄 슬리퍼에는 순금 버클까지 달아주고 그리고 산호잠금새랑 호박 보석 이건 또 어떻고요? 정말 화려하죠? 심지어는 그 상하 식탁에 은쟁반 거기에 신들이나 먹을 법한 귀한 음식을 차려주겠다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하하,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침마다 다른 양치기들이 와서 그녀를 위해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유혹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죠. 목동은 자연이 주는 순수한 아름다움에 더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사치스러운 물질적 풍요까지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즐거움, 이 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점일까요? 그 약속들이 너무 화려하니까 오히려 어딘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목동의 제안에는 결혼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책임, 관계의 지속성 같은 현실적인 약속들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온통 현재에 집중되어 있군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감각적인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 뿐이네요. 네, 영원히 함께하자는 그런 약속보다는 나와 함께 와서 내 사랑이 되어준다면 이런 즐거움을 줄게.
약간 조건부 제안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목동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에요. 물론 그 자체로 굉장히 낭만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나 시간의 흐름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에서는 목동이 제시하는 즐거움들이 본질적으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뭐 당연하겠지만 꽃은 시들고 젊음도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뭐 시간의 파괴적인 힘이라든가 관계의 어려움 같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 이걸 또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시의 형식적인 아름다움인 것 같기도 해요. 읽다 보면 정말 노래 같잖아요. 술술 읽히고. 맞아요. 음악성이 있죠. 네, 자료 보니까 아이엠빅 사보격이라고 하던데 이게 약강, 리듬이 한 행에 4번 반복되는 거라고요.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인 운율인데 그래서 시 전체가 좀 경쾌하고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규칙적인 리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강연이 두 행씩 짝을 이뤄서 끌소리를 맞추는 거, 커플렛, 우리말로는 대구라고 하죠. 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아, 2줄씩 짝을 이루는 거요? 네, 총 6개의 사행 연구로 되어 있는데 강연이 A, A, B, B 이런 식으로 가군이 딱딱 맞는 거죠. 이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는 목동이 그리고 있는 그 이상적인 세계의 순수함,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복잡한 현실의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없는 아주 완벽하게 통제된 듯한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죠. 시의 내용과 형식이 아주 긴밀하게 잘 어우러져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군요. 내용도 이상적인데 형식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니까. 근데 또 너무 완벽하니까 오히려 진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하하,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를 더더욱 유명하게 만든 또 다른 작품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월터 롤리경이 쓴 답시. 아,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님프의 Reply to Shepherd. 우리말로는 목동에게 보내는 님프의 답장 정도가 될 텐데요. 말로의 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응답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랄한 반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박이요. 네. 마치 두 사람이 문학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그런 구도인데 이 점 때문에 두 시가 항상 같이 묶여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룰리의 시에서 님프, 물의 요정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냥 젊은 여인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님프가 목동의 그 달콤한 제안들을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갑니다. 아, 목동의 환상을 그냥 정면으로 깨뜨리는 거군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죠? 님프는 시간의 힘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세상과 사랑이 영원히 젊고 모든 목동이 진실만을 말한다면 당신의 그 즐거움들이 나를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꺾어주겠다는 그 예쁜 꽃들 금방 시들어버릴 거다. 차가워지는 바위, 겨울을 불평하는 양떼들을 언급하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옷도 결국 헤어질 테고 자랑하던 숭근 버클도 녹슬고 빛을 잃을 거다. 화려함은 봄과 같지만 슬픔은 가을처럼 온다고 하면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젊음과 사랑의 감정 역시 시간 앞에서 영원할 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동이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와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정면으로 딱 제기하는 겁니다. 와, 정말 정반대의 관점이네요. 목동이 영원할 것 같은 현재를 노래했다면 님프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딱 짚어내는군요.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자료 중에서는 이런 님프의 태도를 비관주의자라고 묘사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목동의 그 끝없는 긍정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어쩌면 약간은 냉소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인식을 보여주니까요. 님프는 목동의 약속들이 결국 실현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단순히 비관주의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녀는 더 영속적이고 변치 않는 가치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만약 젊음과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즐거움에 슬픔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살짝 여지를 남겨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건 어쩌면 이상적인 사랑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완벽한 즐거움이 불가능하다는 통찰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 이 두 시의 관계는 단순히 연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요. 인간이 늘 경험하는 낭만적 이상과 냉정한 현실 사이의 영원한 긴장관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인 대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참고로 일부 자료에서는 말로와 롤리,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나 경쟁 심리 같은 게 이 시들에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대화네요. 400년 전에 쓰인 시들인데 마치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오래된 시들을 읽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결국 이 시들이 다루는 주제 자체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의 분석처럼 말로의 시가 계속해서 매력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나와 함께 살자는 그 직접적인 유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덧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찬란하게 느껴지는 젊음의 순간, 쾌락의 달콤함, 이런 것들을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포착해냈다는 데 있을 겁니다. 아,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는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어떤 완벽한 행복, 완벽한 사랑, 이런 걸 꿈꾸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말로의 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욕망이나 환상 같은 걸 건드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롤리의 시는 그런 환상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는 함께 읽힐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 낭만과 이성, 유혹과 경계, 영혼을 꿈꾸는 마음과 시간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보여주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주 매력적인 제안 앞에서 막 설레면서도 동시에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고 그 약속의 현실성을 따져보았던 기억. 혹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어떤 순간이 시간 속에서 빛바라는 것을 지켜보았던 경험. 그런 것들이요. 네,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네요. 결국 이 시들은 사랑, 욕망, 시간, 그리고 행복의 본질이라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을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말로의 The Passionate Shepherd to His Love와 월터 럴리의 The Nymph's Reply to the Shepherd,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이상화된 전원 생활과 감각적인 사랑의 유혹, 그리고 그에 대한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반론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목가시라는 장르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시가 가진 음악적인 형식미, 그리고 두 시가 펼쳐 보이는 아주 흥미진진한 문학적 대화까지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정말 풍성하고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두 시를 읽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말로의 목동이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라든가 책임감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롤리의 님프는 과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그 어떤 현실적인 고민도 담겨있지 않은 듯한 그 완벽한 이상 그 자체에 어쩌면 본질적인 의심이나 불안감이 원래부터 스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 순수한 낭만과 환상이야말로 어쩌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오래된 시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 번쯤 찬찬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